중간에 내가 서 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자. 대한민국을 생각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악스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시차 적응 때문에 구매했다고 했어요. 예. 그럼 해외 순방 일정하고 의약품 불출 대장하고 대체적으로 일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봐봤어요. 안 맞아요, 전혀. 뭐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서 해외 순방을 다녔어요. 예. 해외 순방 일정과 유사한 시기에 청와대 내에서 수면 유도를 위한 항정약 사용은 한 20차례 됩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 현황에서 향정약 사용과 순방 시점 작게는요, 7일에서 1개월 이상 차이가 나요. 청와대 의무실이 2013년 8월 14일 잔악스를 1회 복용하는 수면제로 총 10일치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중국 순방을 다녀온 지 45일이 지났고, 그리고 다음 순방이 러시아와 베트남, 여기는 뭐 베트남은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2주 떨어진 시점에 이걸 냈어요. 이게 납득이 가요? 2013년 9월 17일 잔악스 1일 1회 복용으로 7일치를 다시 처방을 하는데, 다음 순방 일정이 3주 후 시차 1시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두 곳이었어요. 시차가 1시간에 불과한 국가로 이동하면서 수면 유도제로 처방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의무실장님. 청와대 의무실에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마약류 관리대장은 누가 작성합니까? 마약류 관리 대장은 약품을 관리하는 간호장교와 이를 점검하는 서울지구병원의 약조장교가 같이 작성합니다. 점검은 군 의무사령부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군 의무사령부 누가 나와서 마약류 의약품을 점검하고 저장시설을 점검합니까? 약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약사입니다. 약사. 위원장님,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서 다음 3차 청문회에 청와대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군 의무사령부의 약사 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좀 들어주세요. 저 내용에 대해서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이따 예. 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쟁할 것이 없죠. 이미 판명한 건데. 세월호 7시간 청와대 해명은 거짓말.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 세월호 당일 7시간에서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고 스스로 지금 화려하게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청와대가 늦게 대응할 시 언론에 전원구조 오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청와대는 11시 1분, 4분 언론에 오보 탓을 해요. 그러나 청와대 위기 관리 상황에서는 11시 4분 59초에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세요. 자, 11시 10분 확인하고 11시 19분에 언론 보도 확인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시 23분에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습니다. 청와대 무슨 내용을 보고했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11시 23분 보고 이전에 청와대는 언론사의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임을 확인해요. 그런데 대통령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어요. 청와대는 뻔뻔하게도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면 언론의 오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가 말하는 팩트입니까?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10시 22분에 다시 국가안보실에 전화 삿살대로 철저히 고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4시간 27분 이 부분에 강수군 정인 답변하세요. 예, 유서아 의원님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인지 오후 시간인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시간대에 10시 30분에 대통령님께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10시 30분 지시고, 그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시 36분, 그리고 10시 40분, 10시 57분에 계속 구조되는 인원수가 70에서
106명, 133명으로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으십니다. 이게 서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1시 1분과 11시 4분에 MBN과 YTN에서 속보로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미 11시 7분에 안보실에서는 해경 본청에 속보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시 20분에는 다시 학생 전원 구조가 아니라 161명 구조, 28분에 161명 구조, 12시 5분에 162명 구조, 12시 33분에 179명 구조, 이렇게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13시 07분에 이게 이제 그때 팽목항의 오류 때문에, 혼선 때문에 안보실에서 VIP에게, 대통령에게 199명을 추가 구조해서 현재까지 370명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13시 13분입니다. 예. 예. 네. 그런데 해경 본청과 청와대 유지 관리 상황실의 한라인 녹취를 요하면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지상을 해경 본청에 전달하는 시간이 10시 37분입니다. 네? 그 녹취를 요하면 한라인입니다. 12분 걸려요, 그것이. 여기 어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10시 30분에 대통령님께서 해경청장에게 유선 지시를 하셨다는 건데 지금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시 30분에 지시를 하시고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올라오는데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지시가 추가적인 자, 지시가 추가로 없었다는 확인을 말씀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부평갑 정유섭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종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촛불 시위에서 예. 젊은이들이 제일 분노한 게 정유라의 입학특례, 학사특례, 특혜예요. 입학특혜, 학사특혜. 근데 이제 동기가 불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최경희 총장이 분명히 최순실 씨가 실세구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뭔가 뭐 딜이나 대가가 분명히 있었다고 추측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아마 네.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정유라하고 이제 닮은 꼴이 장시호인데요. 예. 장시호 씨도 98년도 체육특기생에 승마 등 기타 종목이 추가되면서 연세대에 특기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여기 연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특별감사 안 할 겁니까? 지금 그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그게 그 입학 관련된 자료는 4년 보존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폐기가 되고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학사 관리 쪽으로 지금 그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학칙에는 학사 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퇴학이나 제적이 된다고 돼 있는데 장시호의 경우는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체육 특기자에 한해서는 학사 경고를 3회 이상 받아도 졸업을 그러니까 통상 졸업을 했다 하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법리 검토를 거쳐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그 기재부 장관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기업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 관련인데요. 네. 2015년에 관광객이 이제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면세점들을 추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관광객이 줄지 않았나요? 예, 그 메르스 여파 때문에 실제로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관광객이 늘어가지고 금년도에 또 이제 추가를 하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면세점 이익률이 전부 마이너스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세워져 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셔서 발표하실 건가요? 우선 이제 올해는 저게 많이 관광객이 우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고요.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관세청이 합니다. 저희가 그걸 하라 마라 하는 입장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관세청이 기재부의 산하외청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결정을 원래 12월 이달에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하겠다는 게 관세청 입장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오해 소지가 있는 이것을 꼭 선정을 해야 되겠냐는 많은 의원님들의 그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관세청에다 여러 경로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40초 남아서요. 저 실장님한테, 비서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사람을 너무 아끼질 않아요. 필요할 때 쓰고 막 버려요. 예를 들어서 조원동 경제수석 같은 경우 상당히 유능한 경제관료거든요. 경제수석 하시고 그냥 챙기지 않고 버리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걸리기도 하고 지금 김영한 수석이 비망록 남긴 거, 안정범 수석이 다 수첩 써놓은 거,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녹음한 게 이게 다 자기네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책임 회피하려고 다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 관리를 좀 뭐 요번에 총리도 통고도 안 하고 예, 정유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좀 전에 경제수석 답변을 들으면 청와대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경하고 청와대 통화 기록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죠? 다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다 읽어보면은요, 계속해서 청와대는요, 구조인원 몇 명인지 계속 확인해요.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VIP에 보고해야 되는데, 좀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만 계속 묻고, 영상이 있냐, 이런 것만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계속 하면서, 몇 명 아직 구정 못 했냐, 배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냐, 다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냐, 이런 거 묻지를 않아요. VIP한테 보고할 거에 대한 것만 계속 체근해서 구조를 해야 되는 해경의 구조 활동을 도리어 방해를 해요. 답변도 지시도 없는 그런 보고를 13번씩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체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 들으면 무슨 일을 계속 한 것처럼 구조를 위해서 아주 무슨 일을 계속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말씀하시는데 통화 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의원님, 도정환 의원님,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알아본 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업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 통화 기록 다 있는데요. 구조를 위한 지시가 없다니까요. 청와대 VIP에 보고하기 위한 독촉만 있다니까요. 교육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정책 당국 입맛에 따라서 승인했다 또는 뭐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사립대 증원은 수도권 총량 규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주한, 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은 법에 의해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대학 활성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등에 따라서
교과부 시절부터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즉 승인 사항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원칙이 딱 무너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해 있었어요. 2013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안을 결정할 때인데요. 교육부가 2012년 5월에 무슨 작심이라도 한 듯이 승인 사항으로 운영하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원 조정을 갑자기 자율로 바꿉니다. 2013학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소재 대학은 별도 신청 없이 증원 가능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이렇게 증원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당시 아마 대학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승인, 2012년에는 승인, 2014년에는 자율, 그러다 다시 2014년에는 다시 승인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혜택받은 대학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보고 받으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차의과 대학이에요. 예. 예. 2011학년도에도 정원이 110명에서 320명으로 210명이나 늘었는데 2013학년도에도 또다시 220명으로 증원을 합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어요. 교육부가 2012년 5월 규제 완화를 결정할 당시에는 차의과 대학은 2011학년도 정원 증원 후에 교사 기준, 건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재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생활관을 증축해서 제재 해제를 받은 것이 2012년 8월 3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의과 대학이 차병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최순실 등이 차원병원을 다니면서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와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교사 기준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2013년에 그 행정 처분을 해서 2013년에는 증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14년에 이제 정지를 그러니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딱 한 해만 딱 풀어주고 정원 딱 늘려주고 그 다음엔 다시 닫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차원병원에를 2010년 이후에 총 507회 방문했고 주사제 총 203회를 처방받았어요. 최순득은 158회 방문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2011년부터 14년까지 박 대표 등의 이름으로 29회 이렇게 다닌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조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근데 그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 시행됐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현 정부에서의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하나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도정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중간에 내가 서 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자. 대한민국을 생각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악스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시차 적응 때문에 구매했다고 했어요. 예. 그럼 해외 순방 일정하고 의약품 불출 대장하고 대체적으로 일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봐봤어요. 안 맞아요, 전혀. 뭐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서 해외 순방을 다녔어요. 예. 해외 순방 일정과 유사한 시기에 청와대 내에서 수면 유도를 위한 항정약 사용은 한 20차례 됩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 현황에서 향정약 사용과 순방 시점 작게는요, 7일에서 1개월 이상 차이가 나요. 청와대 의무실이 2013년 8월 14일 잔악스를 1회 복용하는 수면제로 총 10일치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중국 순방을 다녀온 지 45일이 지났고, 그리고 다음 순방이 러시아와 베트남, 여기는 뭐 베트남은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2주 떨어진 시점에 이걸 냈어요. 이게 납득이 가요? 2013년 9월 17일 잔악스 1일 1회 복용으로 7일치를 다시 처방을 하는데 다음 순방 일정이 3주 후 시차 1시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두 곳이었어요. 시차가 1시간에 불과한 국가를 유도하면서 수면 유도제로 처방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11시 23분에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습니다.
청와대 무슨 내용을 보고했는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11시 23분 보고 이전에 청와대는 언론사의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임을 확인해요. 그런데 대통령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어요. 청와대는 뻔뻔하게도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면 언론의 오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가 말하는 팩트입니까?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10시 22분에 다시 국가안보실에 전화 삿살대로 철저히 고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4시간 27분 이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쟁할 것이 없죠. 이미 판명난 건데. 세월호 7시간 청와대 해명은 거짓말. 이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 세월호 당일 7시간에서 이것이 팩트입니다. 스스로 지금 화려하게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청와대가 늦게 대응한 것이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청와대는 11시 1분, 4분 언론의 오보 탓을 해요. 그러나 청와대 위기 관리 상황에서는 11시 4분 59초에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세요. 자, 11시 10분 확인하고 11시 19분에 언론 보도 확인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장에 청와대 의무실에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마약류 관리대장은 누가 작성합니까? 마약류 관리대장은 약품을 관리하는 간호장교와 이를 점검하는 서울지구병원의 약조장교가 같이 작성합니다. 점검은 군의무사령부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군의무사령부 누가 나와서 마약류 의약품을 점검하고 저장시설을 점검합니까? 약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약사입니다. 약사. 위원장님,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서 다음 3차 청문회에 청와대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군의무사령부의 약사 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좀 들어주세요. 저 내용에 대해서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이따 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